검찰특별수사본부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수사받은 군과 경찰 지휘부의 진술 역시 모두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고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할 주심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거센 책임론에 밀려 결국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주도권을 줄 수 있다며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 발족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던 파머스 보험사가 신규 가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말리부에서 발생했던 프랭클린 산불은 현재 진화율 5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휴교했던 지역 학교들은 오늘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개에 물려 주인이 사망했고 노로크에서는 개에 물려 3명의 성인이 부상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솔보도국이 연말 특집으로 LA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를 만나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한 대중국 기조와 반이민 정책을 예고하자 미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금융사들은 내년 새해가 되면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LA 차저스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17대 40으로 패했습니다. NBA에서는 레이커스가 멤피스를 116대 110으로 꺾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전반만 소화하고도 한 골과 2개의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좋은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국의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으로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점철됐으며 탄핵은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상 밖의 전개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깊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서도 과제 해결 대신 보수 기반에 호소하는 선택을 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주목했습니다. BBC도 한 총리와 권한 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불명예 퇴진 대통령이 드문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몰락은 그런 한국에서도 특수한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외부의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16일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해석한 것입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의 부인으로서 강한 권력력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놓고 함께 몰락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타임즈는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권모 술수가 강한 마키아벨리식이라고 평가하며 그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고 적었습니다. 더 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령 선포가 김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한국 내 시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동기가 완전히 뚜렷하지는 않지만 많은 한국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재앙적인 조치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에 부인을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더 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를 둘러싸고 두드러졌던 논란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더 타임즈는 근엄하고 소박한 전직 검찰이던 남편이 5년 전 정계에 등장한 이후 김 여사는 남편에게 많이 필요하던 화려함을 부여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됩니다.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고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이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중견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 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표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이 세율 인하를 요구해온 상속 증여세법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16일 피의자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수본이 여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역 군인인 여사령관의 수사는 군 검찰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날 여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이 맡아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여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공조부는 10시 33분 오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대비해 공조부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 등기를 통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 시간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2개의 특검인 내란 일반 특검과 내란 상설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된 것입니다. 우선 일반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이날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에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의 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측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상설 특검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을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부은규에 대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사퇴는 7.23,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전면에 나선 이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결국 한 대표 사퇴로도 이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며 선출된 한동훈 대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 눈높이를 내세웠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롯된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 친윤계와의 갈등은 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프레임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사과를 하려 했는데 제가 뭐 받아주지 않았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불만의 1순위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대표 명의로 대통령 비방 글을 올렸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국면 속에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친윤계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측근인 친한계 지도부마저 줄사퇴하면서 146일 만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취임 후 줄곧 보수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 한 대표. 탄핵 찬성으로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 계엄을 막아낸 차기 주자가 될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12월 1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다시 한번 산타나 강풍이 불어서 화재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내외를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기 시작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의 낮 기온은 5, 6도가량 더 높아져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겠고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5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74도, 48도, 해안 지역은 66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자, 말리부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리부에서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프랭클린 산불,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4,037에이커가 전소됐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4,037에이커 전소된 상태입니다. 산불의 확산 막아낸 것이죠. 현재 진화율은 54%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산불은 이제 확연하게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산불로 문을 닫았던 말리부 지역 학교들도 오늘 다시 모두 오픈합니다. 다른 한 학교는 복구 작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정상적으로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소방관 1,155명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차는 57대 그리고 헬리콥터 9대가 현재 운영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번 말리부에서 발생한 프랭클린 산불로 주택 등 구조물 20채가 전소됐고 28채가 손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 파머스 보험이 그동안 중단했던 일부 보험 상품을 신규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머스 보험사가 토요일인 14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개인 종합보험을 비롯해 콘도보험과 건물주보험, 세입자보험 등 여러 주택보험 상품을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파머스는 가주에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을 받는 것을 중단해왔지만 다시 신규 가입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파머스 보험은 또 매달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기존의 7,000건에서 9,5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파머스 보험사는 가주의 보험 시장이 개선되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보험국과의 협조로 새로운 보험 전략이 시행될 예정이라 가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험 전략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델링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보험사들은 과거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을 보험료 책정에 적용하는 대신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지역에도 종합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가주의 주요 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주에서 산불 등 재해 위험이 커져 보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줄줄이 가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들을 받는 것을 중단하는 등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파머스의 이번 조처는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엔 자동차 보험 얘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차량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이 라이빌리티라고 그러죠. 최소 한도가 현행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라이빌리티 보험의 최소 책임 보상 한도를 2배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1인당 신체상해에 대한 최소 보상 한도는 현행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사고 한 건당 신체상해에 대한 커버리지는 최소 한도는 현행 30,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각각 2배씩 인상이 됩니다. 사고당 재산 피해 보상 최소 한도도 현행 5,000달러에서 내년부터 15,000달러로 높아집니다. 막 보험이 좋아지는 것 같죠?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북가주를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 3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과 전신주 등이 날아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경 산타크루즈 카운티 스코츠밸리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토네이도는 시속 90마일의 최대 풍속을 기록하면서 마운트 허먼 로드를 따라 약 30야드 너비로 300m를 이동했습니다. 폭풍조사팀은 이 지역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차량이 뒤집히고 도로 표지판이 손상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부지역에 의해서 남가주 상공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파코이만 주민은 일요일 아침 상공에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돈도 비치와 테미큘라,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이라고 계속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일반 시중에서 보는 드론 있죠? 그 프로펠러 4개 달려있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드론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는 드론으로 인해 뉴욕시에서 스튜어트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드론의 정체 아직도 정확히 발표되지가 않고 있는 가운데 LA 남가주에서도 이제 드론이 목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 최근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도 정체불명의 무인기 드론이 출몰한다는 신고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대부분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해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으로 막 활동을 개시한 한국계 앤디 킴 의원이 주민 불안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주민들이 일반 항공기를 드론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설명이 오히려 주민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기 식별에 더 많은 자원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종류의 분석 결과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같은 동부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야간 무인기 출몰 신고가 대부분 일반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불안 확산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 것입니다.
내년 1월에 개원하는 제199대 연방의회에서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백인 남성이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운영위원회가 차기 하원 상임위원장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유색인종, 여성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원에서 여성 상임위원장이 없는 것은 2025-26 제109대 의회 이후 처음입니다.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118대 의회에서 여성 상임위원장은 Kay Granger 세출위원장, KC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 상무위원장, 버지니아 폭스 교육 인력위원장 등 3명입니다. 그레인저 의원과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올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81살의 팍스 의원은 11선에 성공했지만 상임위원장직 수행 최대 6년 제한에 걸렸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의회 10지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헤더 헛 시의원이 지난 13일 퍼스트 AME 철치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헤더 시의원은 10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이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10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트 시의원은 사우스 로버슨, 리틀 에티오피아, 미드시티, 코리아타운, 리틀 방글라데시, 뉴올리언스 코리더 등 다양성이 풍부한 10지구의 대표로 모든 커뮤니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LA 시의원은 최대 3번 재임할 수 있습니다. 헤더 시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의원 활동을 시작했지만 당시 공석 발성에 따라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유권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한 공식 첫 임기이고 앞으로 2번 더 재임이 가능합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앞장서면서 봉사해온 인물을 선정해 이들을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 연말 특집 첫 시간으로 이은 기자가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를 만났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의 대외협력 디렉터로 그리고 LA 한인회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해온 스티브 강 씨가 지난달부터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한인민주당협회 회장으로 그리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도 힘써왔는데 특히 올해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YCC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 함께 이제 한인타운 또는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나 아니면 이제 투표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미국 정치 또는 이제 로컬 커뮤니티 이슈에 한인분들도 또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이제 유권자 등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흔쾌히 다 예스 해주시고 한 달 전부터 LA시 공공사업위 커미셔너로 근무하고 있는데 타운을 비롯해 LA시 전역에 도로와 시설 등 인프라를 관리하는 업무들을 총괄하게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근무 환경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적응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과 올림픽 관련된 그런 인프라 사업들, 새로 스테디움을 짓거나 아니면 또 LAX 공항 관련된 그런 일들도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KYCC에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나 거리 청소, 낙서, 지우 이런 프로젝트가 사실 이 공공사업부 컨트랙으로 이어왔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또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요. 커미셔너직을 맡으면서 KYCC 대외협력 디렉터직은 그만뒀지만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만큼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인타운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일마다 뭐 KYCC나 뭐 한인회나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커뮤니티 분들과 소통도 하고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롤에서 다른 어프로치로 한인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LA시 전역과 벨리 지역을 관할해 물리적으로는 한인타운을 신경 쓰는 것에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코넬 브라운 등 주요 명문 대학들이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12일 조기 전형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했지만 하버드는 지난 약 70년간의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조기 전형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대와 코넬대도 지난 12일 조기 전형 합격자 통보를 했지만 합격률 같은 세부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13일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오늘부터 2025 봄학기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양 강좌는 영어, 초급 컴퓨터, 초급 스마트폰 등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내년 1월 6일부터 주 2회씩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 강좌는 난타와 사물놀이, 한국무용, 민화, 캘리그라피, 한국화, 한지공예, 서예, 가야금, 라인댄스, 민요와 노래 등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2월 3일부터 주 1회씩 총 14주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교육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경쟁사에 더 타격을 줄이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중 남은 예산은 걷어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안보 공급망 및 주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팀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그동안 현지 공장에 투자해왔던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 당장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해도 일부 소재와 부품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역량 있는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적대국에 대한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수출입 은행의 지원, 해외 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팀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와 국방부의 전동 군용차 구매 개발 계획 폐지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위기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 응답자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고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 방송은 미국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 평가와 집권 2기 국정운영 전망, 신뢰도 등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조금씩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정권 인수 행보에 대해서는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54%가 잘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뢰도를 정책 분야별로 볼 때 경제의 경우에는 6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62%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통상 압박에 이전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도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가에서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미국 공장에서 지난 3분기에만 5천억여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건데 이게 없었다면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IRA 폐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 투자에 따라 약속받은 보조금 64억 달러, 약 9조 1,700억 원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보조금 근거인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을 손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관련 세미나에선 강력한 관세 정책과 IRA 폐지 등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he voters have now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the president, which puts him in a stronger position politically. So I think you can anticipate a very aggressive trade policy from the president.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증가율이 꺾인 우리 수출에도 악재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많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통상 이슈는. 근데 정치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서 강한 압박 카드를 던질 경우 즉각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리더십 공백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지금 LA 차저스가 성적이 8승 6패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성적이긴 일까요? 네. 남은 두 경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입니다. LA 차저스 어제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17대 40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어제 템파베이의 수비진의 LA 차저스 어떠한 공격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좀 주저주저 하다가 말았죠. 네. LA 차저스가 이런 식으로 가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LA 차저스가 올해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만 해도 일단 짐 하보 감독 지금 취임 첫 해거든요. 네, 그 정도도 절반의 성공이다 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팀의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그리고 팀을 재건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짐 하보 감독 굉장히 응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NBA에서는 어제 레이커스가 멤피스를 시종일관 앞서면서 116대 110으로 꺾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